지금부터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공화당과 함께 그리고 제20대 대통령 예비 후보이신 조원진 후보님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과 함께 자유우파의 승리를, 정권교체 정치혁명을 가져올 우리공화당입니다. 먼저 발언해 주실 분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전 동아일보의 기자를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현재는 조원진 대통령 예비 후보 후원회장을 맡고 계시고 우리공화당의 상임 고문직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문대탄 고문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이 대한민국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번 대선 후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권력형 부패와 김정은에게 쩔쩔매는 비굴한 자세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현 정권을 타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45년 구형을 하고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파괴한 그러한 가짜 사이비 우포 후보를 역시 격파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저는 오슬퍼 태생으로 비행장 바로 위에 명주 마을에서 50년을 살고 있는 문대탄입니다. 동아일보 기자를 한 후에 제주도에 와서 제주일보 논설위원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5남매를 키우면서 제주 1고, 대기고, 신성여고, 그리고 남영도에서 열심히 학병으로 활동해서 제주에서 자란 갔습니다마는 신용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조원진 후보님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마는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출마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시골에 파묻혀서 농사나 짓고 살자, 책상에 앉아서 글이나 읽고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탄핵 사태가 벌어지는 걸 보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81에 우리공화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현재는 83세입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조원진 후보님은 제가 평생 살면서 또한 이렇게 더러워진 찍을 놈이 없는 이런 더러운 후보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바로잡자 하는 분입니다. 지금 제가 언론인이었습니다마는 조선일보, 조중동 등이 우리공화당이 올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탄핵 체제를 파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체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고 조원진 후보님이 대통령 출마했다는 사실마저 이 마을놈의 조선일보가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문도 같습니다. KBS, MBC 죄송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도내 여러 언론에서 나와주시고 유튜버님 여러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남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 선거운동 기간에는 아무리 자기네가 언론 통제를 한다 해도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후보를 파묻을 수는 없을 겁니다. 주머니에 있는 송곳이 튀어나오듯이
깨끗한 후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후보는 반드시 국민의 마음에 호소하게 될 겁니다. 이 심통하는 우리 후보 조원진 후보님,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이 썩은 대선판을 발딱 뒤집고 정치혁명과 정치혁명을 이뤄낼 조원진 후보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미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위해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진실과 정의 투쟁의 지도자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암흑의 시대를 밝게 비출 한 줄기 등불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제20대 대통령 예비 후보 조원진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얼마나 참 고생이 많으십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가족들이 함께 모여도 걱정, 안 모여도 걱정. 많은 이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K방역은 뻥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거리 제한, 또 시간 제한, 인원 제한, 청소년까지 백신 패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삶과 죽음의 교차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라는 자는 부인과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처절하게 삶과의 전쟁에서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는데, 유엔에 가서 뜬구름 없는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에, 건국 이후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내로남불적인 대통령은 처음 봤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말로만 떠드는 그러한 서민정책, 자영업자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 코로나 지향을 이기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헤쳐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들은 지치고 또 지쳤습니다. 5년 동안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격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품격과 자존심이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까? 김정은도 아니라 김정은 여동생한테 그렇게 멸시당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통령은 국가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5천만, 회동포 8천만을 대신하는 큰 자리입니다. 북한 김정은, 또 중국의 시진핑한테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품격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국격도 찾아야 됩니다. 그들한테 권력을 준 국민들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들이 권력을 쥐고 그들과 생각이 같은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권력을 다 독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견제 기능을 해야 될 국회는 일당 독재로 수많은 악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부동산 악법, 노동악법, 유치원악법, 악법의 산실로 만들어버린 국회는 가장 치욕적인 21대
국회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한계가 오신 것 같아요. 도대체 나라를 망해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구나. 대한민국은요,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에 전 세계의 국민들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DNA를 가진 국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국제적으로 완전히 왕따당하고 권력은 좌파들끼리 나눠 먹었습니다. 그것도 특정 지역에 있는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권력 나눠먹기를 하고 권력 장악을 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상권 분립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해버렸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어떻습니까? 유시민이라는 자가 신케인즈 이론을 들고 나와서 신케인즈 이론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살릴 거라고 소득주도 성장을 한 지 2년 만에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급속적인 인상과 52시간 근로제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자영업자를 무너뜨리는, 소상공인들을 무너뜨리는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특히 시장경제가 활발한 대한민국의 이 시장경제 국가에서 남미에서도 서지 않는 신케인즈 이론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5년은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뿌리박아 놓은 악법, 악행, 악습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뽑기가 힘듭니다.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붉은 적폐를 뿌리내린 이 적폐 청산은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문재인한테 분통 터지고 억울해하고 분노했던 국민들이 21대 대통령은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보다야 낫겠지. 그래도 국민들한테 이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들을 조금은 감싸주겠지 기대를 하고 우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잘못했습니다. 까도 의혹가 생기고 하루 지나 하루 사과만 하는 그런 후보가 있습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까지도 이 수많은 의혹을 가진 도덕성에서 도저히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도덕한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은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추미애하고 싸우니까 보수 우파 정권을 괴멸시킨 그러한 느닷없는 사람을 공천했습니다. 대통령님도 되기 전에 청와대 안주인 노릇을 하고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귀족 노름에 빠져있는 그러한 후보를 공천했어요. 국민의힘도 공천 잘못한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퍼먹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후보는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좌파 우파들이 후보들을 선전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찍을 데 없으니까 최악의 후보라도 찾아 뽑아내야 되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붉은 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사람이 정권 잡으면 안 되니까 윤석열이 찍어줘야 된다. 그렇게 강요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저렇게 무능한 사람을 대통령 시키면은 그 다음 어떡할 거냐. 나라 국정 운영 제대로 될까? 그러면서 이재명 찍으라고 강조합니다. 선택지가 A냐 B냐 밖에 없어요.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을
납득을 할 수 있습니까? 최악의 후보를 선출해 놓고 그 후보들을 강조하는 이러한 최악의 코미디 같은 대통령 선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국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고통받는 서민이 있어요. 수도권에서만 생활하면서 호화호식했던 그들에게 지방의 국민들이 있습니까? 지방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엄청난 재앙을 받았지만은 대한민국의 이 저력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10대 강국, 7대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기회의 순간입니다. 수신, 자기 스스로도 다스리지 못하고 제가 자기 가족도 컨트롤되지 않고 어떻게 시국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전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일반적인 삶을 사는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후보들을 뽑아놓고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강조하고 있는 언론 방송들의 작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아연심생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을 보면서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해야 돼요. 왜? 그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절단낼 줄은 몰랐잖아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했죠. 자유시장 경제, 소득주도 성장 들어와서 완전히 뒤바꿨죠. 가만히 있는 집값 올려가지고 세금 올리고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로소득 얻었다고 하는 이 사회주의 경제관념에 못 박혀서 자기들끼리 권력 나눠먹고 말도 안 되는 신개인주의론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반영해서 나라를 이 지경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성할 줄도 몰라요. 청와대에 있는 일자리파는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들한테 무슨 서민이 있고 그들한테 어떻게 청년이 있고 그들한테 어떻게 제주도가 있고 그들한테 어떻게 지방이 있습니까? 자기 권력만 잡으면은 자기 패거리끼리 나눠먹고 자기 패거리끼리 나라를 이 지경 만들어도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되는 이러한 기막힌 상황들 이제 깨쳐야 됩니다. 사회는 이미 대단히 다양화됐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 생기고 2022년의 청년들이 가장 똑똑한 청년들이에요. 지금까지 지금의 청년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운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가 그 청년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버렸잖아요. 민노총 왕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민노총이 뭡니까? 고용세습하고 악행악습을 벗으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권력투쟁과 정치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 민노총 왕국을 만들어버린 이 문재인 정권 이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어머님이 계시고 할머님이 계시고 저한테도 누님이 있고 여동생이 있고 또 딸들도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다른 거 다 차치하자고요. 수도 서울 박원순 시장 성추행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제2의 도시 부산시장 오거돈 성추행 걸리니까 치매 노인 노릇했어요. 문재인의 오른팔 일카는 안희정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어느 정권에서 한 명의 광정단체장도 아니고 3명씩이나 성추행에 걸려있는 당이 지금 와가지고 다시 정권 재연장을 해야 되겠다. 재집권해야 되겠다. 이재명은 그거 부끄러우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얘기해요. 대놓고 대깨문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부끄럽잖아요. 이재명같이 부도덕한 사람이 봐도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후보를 뽑던지. 제가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에서 요즘 뭐 하는 줄 아세요? 원희룡 지사 후보 됐으면 게임도 안 된다. 아마 더블 스코어로 끝났다 선거가. 원희룡 지사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나라를 맡기는데 근본인 도덕성은 괜찮잖아요. 또 그 사람이 부정부패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올바른 후보를 뽑아가지고 경선에 내보내가 경선에서 통과시켜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구의 정서가 그런 거예요. 대구가 윤석열이 아니면은 원희룡 나왔으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거지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내각제 세력들, 자기 권력 유지만 하겠다는 세력들, 원희룡이 깐깐하니까 원희룡 밀지 않고 윤석열이한테 붙어가지고 권력 잡으면은 또 꼬물이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권력 부패분자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할 놈이 없어요. 국민들은 다 그래요. 국민의 명령은 이제 좌파 붉은 정권에서 자유우파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5년 더 좌파 붉은 정권으로 가면 나라는 근본적으로 체제도 무너지고 시장 경제도 무너지고 자랑스러운 우파의 역사도 다 무너진다. 그래서 정권 교체는 해야 된다 하는데 누구로 해야 하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합니까? 벌써 정권 잡으면은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정계 개편하겠다. 그리고 민주당 야합해서 민주통합정부 내각제 이원집정부기 하겠다. 누가 윤석열이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윤석열이 아니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정권 잡으면은 문재인 정권의 붉은 적폐를 청산하겠다. 두 번째,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데 문재인 좌파 독재정까지 이념에 경도되지 않겠다. 5.18 정신, 누가 윤석열이한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라 그랬어요? 아니, 권력만 쥐면은 지가 헌법도 다 바꿀 줄 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헌법은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것이 법치국가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국민의 주인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것들이 정말 권력을 줬더니 권력이 자기 건 줄 알아요. 모섬 시켜놨더니 모섬들이 곡간도 다 열어요. 누가 문재인한테 미래 세대의 청년 세대의 곡간을 다 열어가지고 퍼주라 그랬습니까? 그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다 퍼주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다 망하고 국민연금 다 망하면은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20년 30년 후에는 뭘 합니까? 누가 돈 퍼줄 줄 몰라서 안 퍼주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의 자산이잖아요. 아무리 좌파들이 포퓰리즘을 통해서 정권을 잡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우리의 미래의 자산의 고가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가를 건드리는 자들, 자기 부인이 대통령 후보를 나와놓고 자기 부인을 국민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코미디 같은 선거. 까닭게도 경기도지사 할 때 부인이 그렇게 갑질했으면은 청와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후보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공화당은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정권 교체는 해야 됩니다. 붉은 적폐 청산해야 됩니다. 헌법을 정치인 한두 사람이 마음대로 지고 온다는 이러한 잘못된 법치관도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 대한민국의 품격,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여야 됩니다. 김정은한테 시진핑한테 벌벌 기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주 국방과 자주 경제를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는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정치혁명도 같이 해야 됩니다. 정치혁명이 뭡니까? 이제 부정부패 하겠다는 생각, 돈과 관련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광역단체장들, 시도의원들 다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정치혁명을 하지 않고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기득권 양당 체제에 묶여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양당 체제의 기득권 정당으로서는 세대 교체도 하지 못하고 정치혁명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치혁명은 깨끗한 정치인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세대 교체도 동시에 같이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건드리다든지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를 근본적으로 흔든다든지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붉은 역사로 좌파의 역사로 바꾸겠다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당하게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는 당당한 정당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권이 좌우 눈치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가치를 가진 그러한 정권을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옳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솔직히 TV 토론 안 봤어요. 왜? 참 한심하더라고요. 얘기 들었더니. 그런 사람들이 이 복잡단안한 국제 정서를, 이 복잡한 경제 문제를, 또 북핵의 공포에 살아야 되는 이 국가 안보 문제를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주인됨을 밝히려면은 국민이 주인된 노릇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민은 없잖아요. 붉은 생각 가진 좌파들만 있었지 국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서민 얘기했는데 돈은 누가 벌었어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만 돈 다 벌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평화 얘기했는데 김정은은 원래 들어와서 7번째 미사일을 쏘면서 문재인을 비굴하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얘기했던 평화는 뭡니까? 그들이 얘기했던 북핵 폐기는 뭐예요? 그들이 얘기했던 자유통일은 뭡니까? 자유통일이 아니죠. 그들이 얘기했던 통일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2022년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삶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과 동시에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선택하지만은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참에 정권교체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라는 정치혁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고 그것이 제주도민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는 우리들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조원진 찍으면은 조원진 됩니다. 오늘 제주도에 와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제주도가 지향하는 도시를 다 가봤어요.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다 갔다 왔습니다. 여건은 제주도가 제일 낫습니다. 싱가포르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림을 잘못 그린 거예요. 제3차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차는 중국 좋은 일 시켰죠. 중국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들의 자금 도피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이거 바꿔야 돼요. 중국 사람들 혹은 외국인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제도를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일은 제주도민이 하고 돈은 떼놈들이 버는 겁니다.
그 중에서 2차 국제자유도시 중에서 조금 그래도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교육도시지 않습니까? 다양화된 교육의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3차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 와서 20조 되는 해저턴을 만들겠다? 그거 뻥입니다. 뻥. 당장에 여러분도 필요한 게 뭡니까? 실학만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실학만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물류를 빨리 숨통을 틔워야 되잖아요. 물류는 동맥입니다. 동맥.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물류를 빨리 틔워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신항만 아닙니까? 신항만은 2조 8천억 정도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항만도 못하면서 회저턴을 20조 넣는 거 하겠다는 거,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것을 공약을 거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신항만 할 때 저는 한 가지 또 제안하는 것이 KTX와 같이 KBX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여객선 있잖아요. 여객선을 국유화시켜서 제주도를 다니는 대형 여객선이 신항만과 함께 동시에 출범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물류와 사람이 같이 동맥을 타고 발전하는 겁니다. 물류가 뚫리고 사람의 소통이 뚫리면은 제주도는 지금의 5배 이상의 많은 사람들, 많은 물류가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항만은 조속하게 정부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KBX라고 합니다.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국유화된 KTX와 같은 노선을 걸어서 사람과 물류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좌파들이 제주 군항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제주 군항 생기면 제주도 환경 다 망한다 했는데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들이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주 도민들께서 거의 다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신공항 문제입니다. 신공항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에요. 이 정권 들어서 말로만 했지 신공항 부지 잘못 선택해가지고 제주도민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공항은 동과 서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위치만 선정하면은 신공항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4조 8천억 5조 가까이 들어가는 신공항 문제도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되기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주도의 당면 과제고 그 과제는 제주도민들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천을 다녀왔어요. 인천도 자유경제 수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에 인천도 하고 또 목포도 하고 또 제주도 부산은 정말 제2의 1회 항구도시로 만들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로 만들면 됩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능력이에요. 지도자들이 자기 권력 나눠먹기에 바쁘고 김정은이나 시진핑 눈치 보기에 바쁘고 미국을 멀리하기에 바쁘고 사회주의 연방제 하려는 그러한 꿈에 젖어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지방에도 제주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제주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제주에서 태어나서 제주에서 학교 다니고 제주에서 직장 가지고 제주에서 결혼하고 제주에서 노후까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제주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제주도민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도 사람이 산다는
지도자의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철학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코로나로 정말 어려울 때 전국에 79군데의 시장을 보러 다녔어요. 그냥 사진 찍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포항 국도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 서울의 광장시장,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그것은 민심은 국민한테 있는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민심이 있는 거지. 좌파들끼리 모여가지고 정권 탐이나 하고 우파들끼리 모여가지고 권력 나누겠다는 생각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권을 가져서는 똑같은 문재인 제2의 문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정권교체, 자유우파로에서의 정권교체, 특히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토론이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봐요. 어제 토론도 빵점이라 하더라고. 누가? 윤석열 후보, 이재명이, 김동연이는 저보다 지지율이 떨어져요. 우리 공화당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음으로 당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국민의 정당이나 정의당보다 우리 공화당이 당원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제3정당이에요. 그런데 언론방송에서 조은진 우리 공화당 다 묻어버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묻어버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거짓 불법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이 아니라 촛불 쿠데타에 의한 권력 탕탈 정권이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싫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공화당 저한테도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 안 하면은 당신 10% 지지를 벌써 넘었을 텐데 왜 그러냐 그래요. 잘못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이고 거짓이고 그것이 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이미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의 대한민국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우리들이 발표한 후보 공약집을 보시면은 다른 정당하고 전혀 다릅니다.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권을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한테는 지금보다는 좀 더 희망 있는 나라를 여러분들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 조은진과 우리 공화당 함께 하시면은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되고, 여러분들 자손들한테도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우리 제주도민들도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싸늘한데도 우리 제주도민, 위대한 제주도민을 뵙게 돼서 대통령 후보로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우뚝 설 때 대한민국이 정말 시리권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은진 대통령 후보님 멋지시죠?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후보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제주도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능하고 새빨간 정권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하고 부도덕한 정당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쓰레기 정치판 갈아엎겠습니다. 이곳 제주도에서 정치혁명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 네, 당가 전에 구속해라는 노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머니가 나왔어요. 아, 얼마나 됐다.